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이 매일 하고 계신 걷기에 대한 것입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방법이 잘못되면 우리 뇌를 조용히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시니어에게는 작은 선택 하나가 기억력과 집중력,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크게 좌우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가져왔던 오해들을 바로잡고 안전한 시간과 장소, 적절한 속도를 기준으로 뇌를 회복시키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쯤에는 오늘부터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하는 안도와 희망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혹은 밤늦게까지 부지런해야 건강하다는 마음으로 걸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새벽이나 한낮, 늦은 밤 중 일부 시간은 오히려 우리 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좋은 습관이 독이 되는 아이러니를 오늘 첫 번째로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리듬을 이해해야 합니다. 잠자리에서 막 일어난 새벽에는 혈압과 자율신경이 가장 불안정합니다. 밤새 쉬던 몸이 갑작스럽게 활동을 시작하면서 혈관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한낮에는 체온 상승과 혈류 재분배로 인해 뇌로 가는 산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걷기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깊은 잠을 빼앗아갑니다. 실제로 김영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인 김영수님은 교직에서 은퇴하신 후 새벽 5시 산책이 자랑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고 퇴직 후에도 이 시간을 활용해 건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매일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과 비틀거림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컨디션이 좀 안 좋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며칠 연속으로 같은 증상이 반복되자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진 결과 뇌혈관에 부담이 가는 소견을 들으셨어요. 의사는 새벽 운동이 혈압 변동이 큰 시간대와 맞물려 혈관에 무리를 주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하자고 한 걷기가 왜 나를 힘들게 했을까요?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평생 새벽 운동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걷기 시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대신 오전 10시로 옮기고 몸이 완전히 깨어난 후에 움직이기로 한 것이죠. 놀랍게도 시간만 바꾸었을 뿐인데 어지럼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재검진에서는 혈관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다는 소견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오전 10시와 오후 4시 하루에 2번씩 규칙적으로 걷고 계십니다. 그분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간이 바뀌면 몸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걷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뇌혈류와 수면 리듬이 안정되는 오전 9시부터 11시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를 기본 시간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활동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평탄한 길과 밝은 환경을 선택하고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새벽이나 늦은 밤에 걷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부지런함의 기준을 시간대의 안전성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선량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몸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우리 집 걷기 시간 약속을 정해보세요. 내일은 알람을 9시로 맞추고 5분 준비 운동 후 20분만 걷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 드니 깜빡깜빡하네 하고 넘기기 쉽죠. 하지만 잦은 건망증 뒤에는 뇌혈류 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인을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가 얼마나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나요? 뇌는 우리 몸 전체 혈액의 약 5분의 1을 필요로 합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작은 기관이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엄청나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미세혈관 손상이 조금씩 쌓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수면입니다. 깊은 잠이 무너지면 뇌 노폐물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런 청소 작업은 주로 깊은 잠을 잘 때 일어나는데 걷기 시간이 잘못되면 이 과정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인 박정자님은 평생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던 전업주부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와 정리를 마치고 나면 항상 밤 11시가 넘었어요. 그때부터 소화도 시킬 겸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일상이었죠. 밤 공기가 시원하고 조용해서 걷기에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들기는 하는데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아팠어요. 낮에도 뭔가 멍한 느낌이 지속되었죠.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니 미세혈관 손상의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는 늦은 시간 운동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수면 구조를 망가뜨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걷는 것보다는 낮 시간대로 옮기라고 권했어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의사 말을 따라 저녁 산책을 중단하고 대신 오후 5시경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2주쯤 지나니까 밤에 깊게 잠들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낮에 멍한 느낌도 많이 줄었어요. 3개월 후 재검진에서는 뇌 상태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만 옮겼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요? 실제로 수면과 뇌 건강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밤 11시 이후의 운동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준비 과정을 방해합니다. 체온이 올라가고 각성 상태가 지속되면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죠. 그 결과 뇌 청소 기능이 약해지고 낮에 쌓인 피로와 노폐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 늦게 산책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수면을 밤 11시 이전 취침으로 되돌리고 걷기는 낮 시간대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강도도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유지해서 과호흡이나 저혈당을 피해야 합니다. 오래 걷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걷는 것이 뇌에 훨씬 이롭습니다. 늦은 밤 산책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간 하고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리고 걷기 일지에 수면 시간과 기상 컨디션을 함께 기록해서 변화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대뿐만 아니라 상황도 우리 뇌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해도 괜찮겠지 하는 안심이 오히려 낙상과 혈류 불안정을 부를 수 있어요. 오늘 5가지만 고쳐도 뇌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첫 번째는 약 복용 직후 걷기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바로 운동하면 혈압과 혈당의 변동기에 신체 활동이 겹치면서 어지럼 위험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식사 직후 산책인데 이때는 혈액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늦은 밤 걷기입니다. 시야와 주의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면을 각성시키는 문제가 있죠. 네 번째는 무더위나 혹한에 걷는 것입니다. 체온을 조절하느라 몸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뇌혈류에 흔들림이 생길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외진 길을 혼자 걷는 것으로 낙상이나 고립의 위험이 있습니다. 최성호님의 경험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5세인 최성호님은 젊은 시절 운전기사로 일하셨던 분이라 체력에 자신이 있으셨어요. 고혈압 약을 드시긴 했지만 평소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도 평소처럼 아침 8시에 혈압약을 드시고 곧장 집을 나서셨어요. 집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공원까지 걸어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이 일상 코스였거든요. 그런데 공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니까 증상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며칠 동안 산책을 쉬셨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의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혈압약 복용 직후 운동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혈압약은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운동을 시작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분은 이후부터 복용 후 1시간 휴식 원칙을 세우셨어요. 아침 8시에 약을 드시고 9시 30분에 나가는 것으로 시간을 조정한 거죠. 그리고 나가기 전에 5분 정도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고 처음 10분은 천천히 걷다가 점차 속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서는 어지럼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도 매일 규칙적으로 걷고 계시는데 그때의 무서운 경험 덕분에 오히려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되면서 다른 부위의 혈류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때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과 뇌가 동시에 혈액을 요구하게 되면서 혈류 분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더운 날씨나 추운 날씨에는 실내 트랙이나 대형 마트 워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많은 대형 마트에서 개점 전이나 늦은 시간에 워킹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어요. 적절한 온도와 평탄한 바닥, 그리고 안전한 환경에서 걸을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밤 산책을 하실 때는 조명이 충분한 곳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나가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낮 시간대로 시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외진 길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안전한 동선을 미리 정해두고 번갈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현관문에 약 복용 후나 식후 1시간 뒤 출발이라는 스티커를 붙여두세요. 그리고 동네에서 안전한 루트 2개나 3개를 미리 정해두고 기분에 따라 번갈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걷느냐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릎과 허리, 심장이 편안해야 뇌도 편안해집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뇌 친화 걷기를 함께 설계해 보겠습니다.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걷거나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만 걸으면 균형과 호흡이 무너집니다. 불규칙한 호흡과 과도한 속도는 뇌 산소 공급의 리듬을 흐트러뜨리죠. 울퉁불퉁한 길이나 복잡한 도로는 낙상 위험을 높이고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이정화님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70세인 이정화님은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시면서도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바로 집 앞 도로를 빠른 걸음으로 30분간 걷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빨리 걸어야 운동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새벽 속보 후에는 늘 어지럼과 불면에 시달렸어요.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고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낮에 손님들 머리를 하다가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가끔은 가위를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도 했어요. 미용실을 찾는 단골 손님 중에 간호사로 일했던 분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 걷는 방법을 바꿔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오전 10시와 오후 5시로 나누고 속도를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줄이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천천히 걸으면 운동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힘들어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였던 손님이 알려준 대로 목과 어깨, 무릎을 5분간 풀어주는 준비 운동을 추가했어요.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어지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2주 후에는 밤에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의 맑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도 집중력이 좋아져서 손님들 머리를 할 때 훨씬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분이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자신감이었어요. 이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머리가 무거운 상태여서 일할 때도 조심스러웠는데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걷기가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올바른 걷기의 기본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장소는 평탄한 산책로나 실내 트랙을 선택하세요. 걸을 때는 시선을 정면 10m에서 15m 앞쪽에 두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발 동작도 중요합니다.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 전체가 지면에 안착한 다음 앞꿈치로 밀어내면서 다음 걸음을 내딛는 순서로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걸음의 크기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하되 무릎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호흡도 신경 써야 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속도를 유지하세요. 숨이 차서 말을 할 수 없다면 너무 빨리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빨리 걸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속도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20분에서 30분씩 하루에 2번 나누어 걷고 15분에서 20분마다 소량씩 물을 마셔주세요. 그리고 걷기를 마친 후에는 종아리와 발목, 허리를 3분간 스트레칭해 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수면과 영양, 스트레스 관리, 두뇌 활동이 함께 받쳐져야 뇌가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바꾸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불규칙한 취침이나 야식, 늦은 시간 스크린 사용은 수면 단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뇌는 깊은 잠을 잘 때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고지방이나 짠 음식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통해 기억과 관련된 뇌 회로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은 뇌의 신경 연결을 돕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뇌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자극을 주면 뇌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윤경자님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인 윤경자님은 젊은 시절 도서관 사서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퇴직 후에도 독서를 좋아하셨지만 최근 들어 책을 읽어도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늦게 자는 일이 잦았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낮에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어느 날 도서관에서 만난 후배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며 조언을 해주었어요. 저녁 시간 스크린 노출을 줄이고 대신 책을 읽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읽기만 하지 말고 짧은 글쓰기나 음악 듣기 같은 활동을 함께 해보라고 권했어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생활 패턴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끄고 대신 좋아하는 시집이나 에세이를 20분 정도 읽었어요. 그리고 읽은 내용에 대해 간단한 감상문을 일기장에 적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가벼운 스케치를 하거나 옛날에 배웠던 서예를 다시 시작해 보았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답답했지만 조금씩 손에 익어가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나타났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밤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고 책을 읽을 때도 예전보다 집중이 잘 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3개월 후에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렸어요. 평소보다 말이 또렷해지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본인도 느끼셨대요. 새로 배우는 것들이 예전보다 재미있고 일상생활에서 깜빡하는 일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계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자신이 쓴 감상문을 나누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활력이 넘치고 즐거워하신다고 가족들이 말해요. 수면 습관 개선의 핵심은 규칙성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크린을 보지 않는 것이 좋아요. 대신 독서나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차 마시기 같은 이완 활동을 하세요. 식사는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채소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염분과 당분을 줄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하루 10분간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뇌 자극을 위해서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아노나 악기 연주, 스마트폰 사진 편집, 시 쓰기, 외국어 배우기 등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활동을 선택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10대 10대 10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 스크린을 끈 채로 10분, 호흡 명상 10분, 독서 10분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새로운 학습을 20분씩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걷기의 시간과 상황,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지금은 분명 안도와 함께 이제 해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작은 내일 오전 9시의 첫 걸음입니다. 5분 준비 운동 후 20분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달력에 걷기 약속 2칸을 적어두세요.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말입니다. 그리고 밤 11시 이전 취침 약속도 함께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를 바꾸는 가장 간단한 처방은 안전한 시간에 꾸준한 걸음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실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는 여정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